지금 시간이 2020년 9월 6일,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어, 다우 지수를 보면 오래간만에 갑작스러운 조정을 좀 했어요. 예, 조정을 했는데 아,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예, 코스피 200이에요. 예, 그럼 제가 이거를 그 나스닥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나스닥 화면인데 보시면 예, 아하, 이거를 치워야겠네요. 예,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죠. 예, 상단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격을 이격 조정을 한 거죠. 예, 벗어난 걸 이렇게 다시 복구했어요. 근데 밑에 하단선이 있어요. 예,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와, 엄청나게 빠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진 않는 거죠. 다만, 그래도 제법 눌렀어요. 지난달 거의 저가 부근까지 갔다가, 예, 불이 나게 걷어 올렸어요. 이걸 보고 든 생각은, 아, 어쨌든 배신자가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처음으로. 어쨌든 이제 같이 상승으로 끌고 가던 중에, 배신을 하는 주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 아직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봉 저가를 깨기 전까지는 뭐 확실하게 이게 하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누르고 있다. 예, 보시면 시초가였을 때 예, 여기가 하단선이었거든요. 11,239. 예,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격 조정을 한 거라고요. 볼린저 밴드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상단선을 갖다 붙이기에는 버거우니까 그냥 내려서 붙이는 쪽으로 일단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격 조정을 한 수준이다 라고 보여져요. 아직 명확하게 이게 하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 이번 달까지는 조금 눈치를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다우를 보면 다우도 똑같이 이렇게 보면 하단선이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지만 아래가 확 열린 상태가 아니라서 누르면서 가야 돼요. 누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물량을 집어 던져야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월봉이 전봉의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온다면 다음 달에 반등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번 달은 아직 이게 하락의 전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뭐 지금 악재 없죠? 뭐 악재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악재가 뜰 것도 없는데 이틀 동안 패드기 치는 건 그냥 이제 팔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 아직 지지가 다 망가진 건 아니라서 아직 섣불리 하락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스피를 좀 봐야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월봉은 딱 볼벤에 걸려 있어요. 예, 볼벤 상단. 그러니까 어, 볼린저 밴드로만 보면 이격 조정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 나스닥은 이격 조정이 필요했지만 그 코스피 200은 이격 조정은 필요가 없어요.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음, 반면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하단선을 찍었어요. 어쨌든 예, 밑으로 확 눌렀다가 싹 감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월봉은 다 하단선을 찍고 나서 상승한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단선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고 예, 양쪽 다 애매한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지난달처럼 하단선을 찍고 나서 확 위로 올라갔으면 이게 매수가를 찍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또 그런 구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8월 첫 거래일에 하단선 찍고 쫙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는 하단선도 찍지 않았지만 실제로 올라가다가 바로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상단선도 안 찍었고 아직 하단선도 안 찍은 애매한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선물은 계속 사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한 7천억 정도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 한 4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금액으로 3조 원이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우지수가 내리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계속 위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쪽으로 가야 선물 쪽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테니까요. 어제자로 올해 개인이 매수한 돈이 42조 원이 넘었습니다. 42조 원. 그리고 제 기억에 그 외국인의 현물 매도도 올해 최고치를 넘었어요. 그래서 27조 원을 넘은 상태인데, 음, 그러니까 보통 상승장이 오면 외국인이 사고 기관하고 개인이 팔아요. 이게 상승장의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 2006년도 이후로 기억하는 상승장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자금을 들고 와서 끊임없이 사들이면서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면서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떨어뜨리고 싶을 때, 외국인이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자기네들 물량이 있으니까 올리면서 팔아요. 예, 올리면서 판다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하지만 물량은 매도하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이 돼도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매도하고 내려갈 때도 매도해요.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 7개월부터 7개월 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까지 외국인이 총 매도한 금액이 57조 원 정도 돼요. 57조 원. 예. 그리고 2008년 11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 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그때도 외국인이 매수한 게 50 몇 조가 돼요.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가 우리나라의 지수의 바닥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가지고 2016년도 12월까지가 기본적인 상승장의 구조거든요. 예, 그때까지 50 몇 조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뭐가 터졌냐? 동일본 대지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 그 다음에 그리스 사태가 터지면서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극적인 그 폭락장이 리먼 브로더스거든요. 근데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만 보면 이미 폭락이 오기 전에 미리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미리 다 팔았어요. 올리면서까지 팔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1년 내내 팔고 떨어질 때도 내내 팔았어요. 그리고 상승장이 왔을 땐 상승이 끝날 때까지 50 몇 조를 샀어요. 그 뒤에 상승장이 2016년도에 왔죠. 네, 그때도 2017년 12월인가요? 예. 그때까지도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코스피 상의 대세 상승이 2006년도 이후에 두 번 왔다고 봐요. 두 번. 그 첫 번째가 2008년에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고, 두 번째 상승이 2016년 1월, 그러니까 2월부터 2017년 말까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큰 상승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지금은 외국인이 27조를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27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3천을 갈 거고 4천을 갈 건데 27조 원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지수가 올라서 외국인이 득볼 게 없어요. 이미 27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아줬어요. 개인이 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기관이 받지. 그러니까 어,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많이 받아줘요. 그리고 기관이 못 받는 물량을 개인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이 던져요. 지금 기관이 던지고 있다고요. 기관이 던진 게 17조. 그다음에 외국인이 던진 게 27조. 예, 그렇게 따지면 전부 사고 있는 건 개인만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만. 근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그 누구도. 오히려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아무도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끌고 가는 시장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금 지수를 올리고 내리는 건 개인이 아니죠. 외국인의 선물이지.
지금은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거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의 선물 매수예요. 그럼 외국인이 아직은 시장을 받쳐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개인이 현물을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수를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8월 달에도 6조 가까이 샀던 걸로 기억해요. 개인 6조 원을 샀고 이번 달도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 개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뭐 현물을 매수해서 뒤집는다고 쳐도 상식적으로 1조 7천억을 다 뒤집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올해 계속 데이터를 누적했던 기억으로 봤을 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2020년도 6월 이후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조 원 정도 팔았다가 한 3조 원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 그러면 다른 종목은 다 팔았다는 얘기죠. 예. 6월, 7월, 8월 동안에 외국인이 현물을 반짝 매수한 것 자체도 삼성전자를 매수한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 계속 매도하다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더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예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자료 중에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코스피 200의 상황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한 7만 원 7만 원 정도는 가했어야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 구조라면 삼성전자는 한 7만 원 가 있어야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한 5만 5천 원 정도 하나요? 예, 5만 5,6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 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은 다 팔고 있어요. 다. 지금 시총이 눈에 띄게 오른 4개의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근데 그 종목 다 뜯어보면 다 개인 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올리고 있는 주체가 다 개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의 뒤를 봐주고 있는 건 외국인의 선물 매수예요. 이제 사거래일 남았습니다. 사거래일. 저는 포기했어요. 이건 더 이상 상방은 욕을 먹어도 못 보겠다. 예. 그나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는 딱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줄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현물 매수를 줄여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매수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도 기관도. 1600에서도 매도하고 2000이 넘어도 매도하고 2400이 넘어도 매도해요. 이게 3000이 가든 4000이 가든 계속 매도할 거란 얘기예요. 2007년도 1년 동안 매도한 금액보다 2008년 1월에서 10월까지 매도한 금액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올려 파는 금액보다 하락장에서 매도하는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지금 외국인이 27조를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많은 금액을 매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0조 넘어간다고 봐요. 아무리 못 팔아도 하락장이 만약에 찾아오면 50조가 넘을 거란 얘기고, 이걸 기관이 받아주면 다행인데 기관도 매도한다. 그러면 개인이 매수할 금액은 한 80조에서 한 1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흐름으로 보면 개인은 확신이 있어요. 이 장이 상승장이라는 것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장에서 하락 이야기하면 총알 맞을 겁니다. 진짜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기 때문에 어, 저도 언급하기 싫어요. 이게 하락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시고 싶은 분들은 다 사시라고 두고 저는 그냥 고버스만 모아가겠습니다. 음, 저는 상승할 때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버스를 들고 있고요. 고버스 손실이 지금 꽤 되는데 불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의아해요. 한 달? 두 달. 지금 느낌엔 한 달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차트의 구조로 보면 아직 이 상태로만 유지한다 그러면 아직 하단선이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 10월까지는 어쨌든 하락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떨어진다고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오르면 당연히 오르나 보다.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돈이 너무 심해요. 이게 통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 예.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장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고점도 저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듭니다. 개인은 못 만들어요. 예. 개인은 그 정도의 단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몰아가지고 국지적으로 집어넣는 힘이 개인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은 지정가예요, 지정가. 그리고 특정 가격에 걸어두지 시장가로 거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가로 거래하잖아요. 그냥 드륵드륵드륵드륵 거래하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 바뀌어요. 그들은 호가를 바뀌게 만들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호가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특정한 가격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그래서 개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도 호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돈이 너무 커요. 42조 원은 이건 이제 제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아예 넘어섰어요. 이건 1년치예요, 1년치. 42조라는 돈 자체가 1년 동안 어, 돌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손절시키기 위해서도 똑같은 시간이 거의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손절을 상승시키면서 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천까지 주가를 올리면서 42조 원을 손절시켰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분석을 엉망으로 한 게 맞는 거고요. 예, 깨끗하게 진짜 분석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 42조 원을 다 손절시킬 때까지 괴롭힐 것 같아요.
올리면서 괴롭힐까요? 계속 올리면서 야 니네 거 익절하라고 물량을 받아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물량을 받아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 지난 4, 5, 6, 7, 8, 9,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행위가 없었어요. 결국엔 살짝 받았다가 다시 개인한테 다 돌려주고 또 살짝 받았다가 개인한테 다 돌려주고 그래서 개인이 이미 4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든 선물 매수만 빼면 개인은 계속 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예,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예, 절대적으로 믿을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 광고 중에 폭스바겐 광고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옆집에 누가 폭스바겐을 샀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옆집에서 폭스바겐을 사면 뭔가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테마를 잡아서 광고를 만들었죠. 그 이후 바로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예, 그다음부터 폭스바겐을 사는 사람은 약간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2017년도 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죠. 예, 그때도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개인이 매수하는 장치고 좋은 장이 없습니다. 예, 개인이 달려들면 결국엔 세력은 떠나요. 그게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예, 개인이 산다는 건 누군가 떠난다는 얘기고 그 떠나는 사람이 메이저면 그들이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메이저들이 계속 떠나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건데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고 코로나도 다 해결될 건데 왜 저들은 떠날까요? 백신이 나올 거고 치료제가 나올 건데 왜 떠날까요? 저들이 알고 있는 진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사이에 분명 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는 게 진실로 밝혀지면 어쨌든 이 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모든 물량은 다 개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예. 그냥 조용히 고점을 찍으면 꽃버스를 조금씩 모아갈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한 2,700주인가? 잠깐만요. 제가 몇 주 들고 있는지 볼게요. 제가 들고 있는 주수가 인버스 트엑스죠. 2,967주 들고 있어요. 예. 2,967주. 제 판단이 맞다면 제가 한 5,000주 가까이 모을 것 같아요. 5,000주 정도. 돈으로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 더 사면 예,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모아 가려고요. 그러니까 증시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증시를 뭘로 버틸지가 궁금해요. 예, 뭘로 버틸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차피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인데 미국은 분명히 유동성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개인 돈으로 만들어졌지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요. 예. 뭐 흔들면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10% 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선물만 한 6천억, 7천억 막 때려놓고 예, 현물 1조 팔면 그냥 뚝 떨어져요. 개인이 1조 2천억을 받아도 못 올라갑니다. 선물을 매도 치면.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내리고 싶으면 그냥 내리면 돼요. 네, 내려서 지금은 이득이 안 나는 구조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는 선물 만기 때문에 원하고 싶은 대로 가겠죠. 근데 개인이 또 선물을 별로 안 들고 있어서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맞짱 뜨는 상태거든요. 선물은. 그러니까 한참 싸우겠죠. 뭐 우리가 뭐 예측한다고 그대로 움직일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현물의 상태로 보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예, 단 고가를 넘어가면 전봉의 고가를 넘어가면 계속 상승의 구조인 거예요. 4월의 고가를 5월에 넘었고 5월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6월에 넘었어요. 6월의 고가를 7월에 넘고 그죠? 4, 5, 6, 7, 8, 9죠? 4, 5, 5월에 4월 고가를 넘었고 6월에 5월 고가를 넘었는데 6월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근데 7월에 그 윗꼬리를 다 감아서 넘었고요. 8월에 다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제 이 윗꼬리를 넘을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이죠.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못 넘었어요. 그래서 3전만 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죽었다고 보고요. 지수가 죽을 거냐? 예, 그거는 일단 선물 만기까지는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매수할 가격은 넘어섰고 매도 치기에는 월봉상 누르는 게 없으니까 예, 월봉은 그냥 이용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월봉상 한 이틀 정도의 거래량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상승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오면 생각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달에 거래량 늘면서 윗골이 엄청 달렸어요. 예, 잘 보세요. 지난달 월봉을 보시면 예, 거래량 투자 심도가 싹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지금 T차트는 아예 매도 상태고요. P차트도 10차인데 예, 만약에 거래량이 늘면 다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매도량이 개인의 매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 하나 뜨면 그냥 볼만한 상황이 오겠죠. 월봉은 그렇고요. 주봉은 하단선에서 감아 올리고 상단선에서 눌렀는데 다음 주도 똑같아요. 예, 위아래 이렇게 닫혀 있어요. 눈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예, 밑에 지지 있고 위에 저항이 있습니다.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고점이 중요해요. 예, 정고점. 그러니까 이번 주의 고점을 다음 주에 넘어야 돼요. 못 넘으면 어쨌든 예, 상승에 조금 장애가 될 겁니다. 상승할 거면 이번 주 고가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놨어요, 사실.
예, 주봉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둬 있다. 예, 가둬 있기 때문에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올렸어요. 예, 전고점 넘고 계속 올라가는데 다음 주를 빼고 6주간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거면 다음 주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점을 깨지 않는 구조 하에서 매수 전략이 가능하고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어야 홀딩되고 반대로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도 가능해요. 넘으면 고민해 보세요. 예,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양쪽의 힘이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봉도 그냥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위아래가 다 열린 케이스고 주봉은 위아래를 다 닫아버렸고 그 다음에 월봉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기까지는 그냥 이거 지켜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월봉에서 거의 이격 조정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이 한 행동을 예, 코스닥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벤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쭉 감아 올렸죠. 예, 주봉은 이제 공중에 떠 있고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예, 하단선은 더 위로 올라가고 아니 하단선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상단선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여력도 있고 떨어질 여력도 있고 이제 공간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쨌든 내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징후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 아직 월봉이 탄탄하기 때문에 주봉이 잠시 무너졌을 뿐이죠. 근데 무너져도 뭐 확실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까지는 어쨌든 이리저리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너무 많이 사요. 예, 현물은 또 너무 많이 팔고. 그러니까 현물로 위를 누르고 선물로 아래를 받쳐주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의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은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망가졌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를 살 그런 근거는 거의 없어 보이고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등, 2등은 어쨌든 망가진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아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어도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를 만한 종목은 광기에 가깝고 예, 올라야 되는 종목은 다 망가졌고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참 따라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깨끗하게 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9월 시작할 때 종목을 쫙 훑어봤는데 정말 없어요. 예, 미쳤거나 망가졌거나 딱 두 종류로 딱 구분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다우가 움직이면 다우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지수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국내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시총이 큰 종목들에게 어쨌든 퍼센티지를 할당해서 움직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차트 자체로 매력적인 종목은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월봉은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지 아래에 있죠. 예. 지금 P3 지지까지 내린 상태고요. 주봉도 지금 상승 추세 망가져서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예. 일봉은 지금 하단선 맞고 올라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월봉은 메리트가 있어요. 월봉은 메리트가 있는데 주봉은 이게 다 죽어가는 케이스예요. 제가 이 경험을 했죠. 지금 제가 이 똑같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리플 살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플의 월봉 지지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주봉은 상승 추세가 망가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월봉의 하단선을 믿고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얼마였죠? 297원에 사서 아니죠. 320원에 사고 280얼마에 샀는데 210원까지 떨어졌죠, 그때. 그러고 나서 400원 가까이 올랐는데 400원, 399원인가요? 그때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비슷한 구조라서 주봉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침 9시까지 아래 꼬리가 왕창 달려야 돼요. 왕창 달리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이거 미래로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이게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이번 주의 저점, 이번 주의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상단선이 얼마냐? 한 1,300만 원 정도에 있으니까 한 60만 원 정도는 위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번 주의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딱 시작하면 싹 감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가능.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냥 매수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텨서 이번 주에 저점이 다음 주에 붕괴되지 않으면 한 1,300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재수 없어서 이번 주 저점이 붕괴되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주봉은 흔들 거니까. 일봉상 양봉을 등지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데 어제가 음봉이잖아요. 어제가 음봉이라서 이게 지금 양봉을 등지면 어쨌든 하단선이 발달하는 구조인데 음봉을 등지면 상단선이 발달하는 구조라 오르기에 참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딱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매수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의 저점이 아마 주봉의 저점에 매우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손절가가 될 거고요. 어, 내일 오늘 저점이 오지 않으면 어차피 주봉의 상단선은 한 1,300만 원 정도에 있으니까 예, 꽤 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전략이 안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봉이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나면 상승 추세 끝나는 거죠. 음, 저희 니플에서 보면 제가 니플에서 봤을 때 요 자리, 요 자리가 마치 요 자리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돈을 넣었어요.
제가 업비트 계좌에 돈을 살짝 넣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보여서. 그러니까 제가 매수한 곳이 여긴데, 예, 이때 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월이고 3월에 지지가 있었는데 3월에 지지를 싹 다 죽이고 끝냈어요. 오히려 지금도, 예, 이게 8월인데, 예, 저가를 안 지키고 오히려 붕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가를 붕괴하면 머리 싸매야 됩니다. 예, 올라갈 때는 대부분 저가를 잘 붕괴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가를 붕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2월에서 3월 하락할 때는 어쨌든 매트릭스까지 같이 하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파가 크다고 본다면, 아직은 지금 뭐 매트릭스가 하락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뭐 3월 달과 비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봉 저가를 깬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은 망가져가요. 주봉이 망가져간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지금 2018년도부터 지켜봐왔으니까 한 2년 넘게 맞잖아요. 음, 주력봉이 대부분 주봉이라서, 주봉이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월봉이 아무리 좋아도, 주봉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암호화폐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봉을 잘 활용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9시 47분이고요. 지금 띵글스톡은 체험판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체험판을 쓰시고 싶으신 분은 유안타증권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된 계좌를 가지고, 예, 오픈 API 신청을 하신 다음에 스톡을 까시면 보름 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사용해 보시고요. 현재 체험판을 비롯해서 분봉,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띵글 코인 쪽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조만간 확인을 해서,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돈 흐름으로 봐서는 다음 주는 거의 뭐 계속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공격적으로 선물 매수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선물을 매도치지 않는 한은 외국인은 계속, 감아 올릴 테니까요. 다만 기관이 던져대는 물량을 언제까지 받아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